미간이 찡긋, 혀끝이 싸해지는 보드카 한 잔에 과일 주스를 털어 넣으면 조금은 씁쓸할지 몰라도 달콤한 칵테일이 됩니다. 또 이 칵테일은 한 가지 보드카만으로도 달콤한 맛, 상큼한 맛, 그 어떠한 맛이든 낼 수 있지요. 한 컵의 실패로 우울함을 맛봤고 한 컵의 행운으로 행복함을 맛보았던 당신. 오늘은 저희 궁금한 라디오에서 꿈 한 컵 넣어드릴게요. 저희 궁금한 라디오는 오늘도 당신의 꿈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다 그래. 너무 고마워 우리 윤세롬 작가님. 진짜 너무 고마워. 그래. 자, 그런데 오늘 되게 특이하게 칵테일로 오프닝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혜리는 칵테일 좋아하나? 아니, 저는 아직 칵테일을 못 먹어봤어요. 나? 뭐? 뭐? 난 막걸리 팔아. 그렇지. 나는 뭐 술 안 먹었다고 나는 또. 그래, 나는 나는 칵테일을 좀 이렇게 먹어본 것 같은데 나도 돈이 없어서 칵테일 한 잔에 좀 이렇게 뭐라지 소주는 그치 소주는 뭐 한 병에 뭐 편의점 사면 1,200원 막 이러는데 이거는 무슨 한 잔에 막 7,000원 이딴 식으로 파니까 좀 그래도 가끔 이제 여성 그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칵테일인 이유가 있지. 해리 디자이가 오늘 뭔가 소개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가볼까요? 네. 불타는 일요일, 오늘은 불일. 오늘의 궁금라는 왠지 알코올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번 방송은 19세 이하 미성년자 청취 금지는 아니고요. 깜짝아. 내가 할 말 다 할 뻔했다. 청소년 여러분도 라디오를 끄지 말고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재능 한 컵, 노력 두 컵, 꿈을 만드는 23살 바텐더 서정우 씨입니다. 이야, 우와, 이야, 이것조차도 힘들어. 안녕하세요. 23살 서정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청취자분들에게 23살 서정우라는 것만 들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작년에 전역하고 나서 바로 이태원 개코스 테라스라는 곳에서 1년 정도 이제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서정우라고 합니다. 1년 정도 바텐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질문 들어가면 일단 바텐더로 소개가 됐고 1년 정도 바텐더를 일했다고 하는데 뭐 바텐더라고 불리는 어떤 뭐 명칭에 뭐 자격증 막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보통 국가의 이제 조주 기능사라고 네. 술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인데 그거는 이제 기능사면은 보통 기사보다는 아래급이잖아요. 자격증. 그래서 그냥 누구나 딸 수 있는데 바텐더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은 뭐 바텐더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는데 이제 바텐더는 경력을 많이 쳐가지고 그냥 뭐 그런 뭐 자격증이 있던 없던 그냥 내가 떨리지. 내가 엄청 떠네 막 벌 바들바들 사시나무처럼 막 엄청 왜 이렇게 떠는데 떨리지? 근데 말은 잘 안 떠고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서 뭔가 그냥 뭐야 그때 그 자격증 같은 건 없어도 그냥 내가 어디 경력만 카페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제 조니 워커라는 술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그 강남 쪽에 그쪽에 회사가 있는데 조니 워커 거기서 이제 바텐더 스쿨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 스쿨. 거기 수료하면은 오히려 이태원에서는 조주 기능사보다는 그거를 좀 더 많이 쳐주죠. 그래. 네,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바텐더는 그 물 재는 기준이 온수로 하는데 이제 1온수가 30ml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에 푸어러라고 그 술 위에 꽂는 게 있는데 이거를 딱 따르는데 그게 딱 30ml를 맞추는 게 이제 바텐더의 기본이어가지고 정량 조절을 그런 거를 이제 조니 워커 스쿨이나 조주 기능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벌써부터 이 바텐더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만 나오면 막 신나서 하는데 그러면 뭐 아직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어떤 경력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같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바텐더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죠. 처음부터 바텐더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휴가를 나와서 이태원에서 한번 놀아봤어요. 그냥 바로 앞 동네여가지고 그래서 이태원에 놀아봤는데 바텐더가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해서 바텐더나 해볼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홀로 시작했죠. 이제 홀 서빙하면서 계속 바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팀장 누나가 빨리 들어올래 이래가지고 바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재미가 있으니까 1년 내내. 네, 근데 이제
바텐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비전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바텐더 자체가 막 계속 일하다 보면은 나중에 형들 보면은 막 30살 넘고 돈 모아가지고 자기 바 차리고 이런 거밖에 비전이 없고 왜냐면 일하면서 자기 가게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바텐더를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재미는 있으니까 이제 밤에 잠깐 주말 알바식으로는 할 건데 이제 본업은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그럼 본업 얘기를 좀 약간 하기 전에 뭐 약간 우리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우리 서정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그 전에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지 그 전에 원래 이제 수능을 딱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봤는데 이제 대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이게 그 너무 다 상향 지원으로 높게 찔러넣었다가 수험생도 많아가지고 되어가지고 이제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재수하다가 이제 너무 놀아가지고 20살 돼가지고 한 6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게 성적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더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6월에 바로 입대 신청을 넣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9월로 딱 그냥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9월에 바로 그냥 아무것도 군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그냥 바로 군대로 갔어요. 상공육이.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엄청 고생했죠. 이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어가지고 많이 혼나고 군대 가서 그냥 망나니로 막 있다가 이제 마음 잡고 뭐 선임도 형이고 후임도 형이고 막 후임 계속 들어오는데 다 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상향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뭔가 대학 가는 것 자체가 꿈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딱히 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건지. 고3 때 이제 꿈이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려면은 대학교 4년제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4년제 그 경영학과나 막 회계 배울 수 있는 학과를 그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어야 자격이 돼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응시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4년제로 이제 경영학과 이런 데 가가지고 회계를 배우려고 했는데 제가 성격이 좀 그 꼼꼼하고 막 이런 완벽주의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회계가 좀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진학을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제 웅지세무대라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 가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나 좀 준비해 볼까 생각 중. 다시 그래도 원래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데 그럼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럼 여태까지 아르바이트를 그럼 바텐더만 했던 건가요? 뭐. 아르바이트는 뭐 여러 개 했죠. 막 편의점이랑 뭐 고급 레스토랑, 막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데 고급지진 않는데 생긴 게. 손님한테 소스 엎어서 잘렸죠. 아이고. 그다음 뭐 알바는 막 술집도 해보고 여러 군데 다 해봐가지고 바텐더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럼 제일 오래 한 아르바이트가 바텐더. 네, 지금 이 일을 좀 그동안 막 3개월 정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구만. 그럼 또 그 바텐더나 뭐 술집에서 일을 하면 또 취객 손님이 많다 보니까 되게 진상이 많잖아요. 별의별 손님이 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일화나 아니면은 어떻게 퇴치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 있나요? 이제 우선 남자 손님 중에 좀 거친 손님들 있잖아요. 술 먹고 와서 거친 손님들은 최대한 친절하게 다가가서 해야지. 그런 손님들은 좀 잘 따라주더라고요. 이게 거친 손님들은 오히려 거칠게 나가면은 막 싸움 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손님들은 좀 친절하게 다가가고 이제 여성 손님들은 이제 좀 거칠게. 남자들이 손대면 안 돼요. 거칠게 하고 싶지만 남자들이 손대면 안 되고 여자 직원들이 이제 다가가서 좀 어떻게 제재를 하고 하는데 저번에 입구에다가 이제 여자 손님이 한 분이 오줌 싸고 도망가가지고 대박. 네, 막 그런 적도 있고 막 예거밤 아랍 놈들이 막 엄청 폭탄으로 먹다가 에어컨 필터에 토해가지고 에어컨 필터 채운 적도 있고. 진상. 네, 이태원에 저희 가게는 외국인 손님이 한 50%는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외국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영어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이래서 외국 손님 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와가지고 막 춤추고 있고 막 클럽 노래 틀어달라고 해서 춤추고 있고 막 흥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막 갑자기 바에 들어와서 막 바 한 바퀴 돌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막 쫓아내고 이런 적도 많아요. 그러면 좀 외국어 좀 늘었나? 외국어는 이제 이태원에서 일하면 이태원 영어라고
있어요. 이제 언어 중에 하나 이태원 영어라고 있는데 네. 영어는 아니고 이태원 영어 해가지고 기본적인 접대 영어는 좀 달라요. 이게 막 뭐뭐 해도 되겠어 이러면서 외국인도 뭐 존댓말은 없지만 그래도 예의 있는 표현이랑 예의 없는 그쵸. 표현이 있는데 주로 예의 있는 표현을 많이 써요. can I 뭐 그러면서 can I 붙여가지고 뭐뭐 해도 되겠어 막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뭐 would you 붙여가지고 뭐뭐 해줄까 막 이러면서 이제 do you 붙이면은 이제 좀 그냥 쏘는 표현 이제 더 마실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고 이제 더 마실래 이러면서 좀 완화한 표현들이 마치 can I나 뭐 would you 붙이면은 좀 완화한 표현이어서 외국인들이 교수가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에 do you want one beer? 이래서 너 맥주 하나 더 마실래? 이랬는데 이제 직원이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외국인 교수 당국대 교수가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 좀 기본적인 서비스 영어는 많이 늘었지. 이태원에서 있으면 생활 영어라고 이태원 생활 영어. 네. 저는 이렇게 이태원에서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으니까 사실 이 언어는 사실 필요가 없어. 만국의 랭귀지가 있지. 바디 랭귀지면 모든 게 통해. 막 손가락 시각 발짓 이것만 해도 의사소통이 다 되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줌을 받고 줌을 알아들어대고 하니까 되게 영어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바로 어쨌든 제일 길게 일했던 게 뭔가 칵테일 바인데 뭐 그러면 본인이 추천하는 제일 맛있는 칵테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이 두 개 있는데 이제 하나는 마가리타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가리타? 마르가리타라고 하기도 하고 네. 마가리타라 하기도 하는데 아까 오프닝 못 들었어요? 아, 우리 안 막걸리랑 먹어봤어. 소주밖에 잘 안 먹어서 막걸리는 아직 칵테일 쪽에는 없네. 막걸리 가지고 마르가리타 유래가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이제 바텐더가 죽은 전 여자친구 이름이 마르가리타였는데 그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만든 칵테일이거든요. 데킬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인데 이게 데킬라 베이스에 샤워 믹스가 들어가는데 샤워 믹스가 엄청 시고 단 그런 토니워터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샤워 믹스가 그 이제 음식으로 보면 조미료라고 보면 돼요. 가지고 시고 달게 막 해주는 노란 색깔 이게 직접 그 파우더가 있는데 그거를 물에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데킬라랑 샤워 믹스 이렇게 두 개가 베이스여가지고 데킬라는 엄청 좀 선인장으로 만든 술이라 좀 세거든요. 이게 가지고 이제 그게 엄청 시큼하고 달콤하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맛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네, 그게 좀 유래도 뜻깊고 해가지고. 근데 난 이런 유래 들을 때마다 되게 웃긴 게 죽은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술을 만든다? 이게 말이 멋있는데 죽은 여자친구를 생각해서 술을 만들지? 막 그런 제가 생각이 좀 감수성이 있어서 저는 감동적으로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지 내가 개쓰레기 되네. 넘어가. 이거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그거 말고는 이제 줌벅이라고 위스키 이런 것들 다 외국 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이제 부산에서 국제 그 칵테일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우승한 칵테일이 줌벅이거든요. 부산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승을 하면서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줌벅을 다 먹어요. 부산에서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줌벅은 이제 미돌이라고 멜론 리큐르랑 막 코코넛 리큐르 해가지고 살짝 그 열대 과일 향 나는 그런 리큐르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많이 찾아요. 열대 과일. 그 유래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부산에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데 1등. 그러니까 우승을 목적으로 만든. 네. 이게 차라리 낫지. 차라리 네. 술을 만들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칵테일- 죽은 여자친구를. 야.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린 잘 모르니까 우리 소주랑 막걸리밖에 모르지. 소주는 이렇게 증류수고 막걸리는 이렇게 김치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잘 모르는데 네. 보드카가 있고 위스키가 있고 막 진이 있고 네. 술인데도 다 막 종류가 엄청 데킬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잖아. 그런 것들의 차이 뭐가 다른 건지 이게 도대체. 술들의 차이는 이제 그 재료가 다 달라서 그게 차이인 건데 술은 어떤 걸로 만들든지 다 재료가 돼가지고 막 멜론 리큐르도 있고 막 술이 엄청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초적인 칵테일은 섞는 건데 그 섞을 때 데킬라를 넣고 그러니까 양주 이런 것도 있고 뭐 에거밤은 도대체 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술인지 이게 뭐 또 보드카가 있고 막 이런 식인데 보드카랑 데킬라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뭔 차이냐 이거지. 그 다 재료 차이인데 다 이제 술을
어느 나라든지 다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이제 멕시코 술이 데킬라인데 데킬라 멕시코에 선인장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인장으로 그냥 술을 만들어서 그게 데킬라고. 그다음에 이제 예거 같은 경우는 독일 술인데 그 약초 이런 게 많이 들어가 허브 이런 걸 써가지고 좀 향이 딱 마셔보면 알아 이게 막 좀 허브 향이 좀 나요. 예거 같은 그러니까 다 술 종류가 다른 게 다 재료가 달라서 그럼 나뉘는 보드카는? 보드카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러시아 애들이 맨날 마시는 게 보드카인가? 네. 러시아에서 유명한 술인데 어느 나라에서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재료로 이용하는. 아니면 그러면 그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좀 도수가 낮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술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수가 낮은 거는 거의 위스키 쪽은 거의 다 40도대거든요. 술이. 그래서 위스키 이런 거 말고 좀 이제 리큐르. 그래서 위스키는 아예 그 술로 나온 거고 리큐르는 섞어 먹기 위해서 나온 거를 리큐르라 그러거든요. 도수가 거의 한 소주 정도? 아니 소주보다 한 17도, 19도 이 정도겠는데 리큐르 쪽을 드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거예요. 아니면은 보드카에서도 이제 맛이 첨가가 된 게 있어요. 원래 보드카는 아무 맛도 없고 그냥 무색, 무치, 향기도 없고 그게 보드카인데 이제 앱솔루트나 스미노프 이런 데서도 이제 복숭아나 막 사과 맛 이렇게 좀 향기를 첨가해가지고 나온 게 요즘 많아요. 엄청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랑 뭐 토닉워터 막 이런 거 섞어 드시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술.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때까지 뭔가 긴장을 풀라고 하는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바텐더에 대한 얘기, 술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봤는데 좀 긴장 좀 풀린 것 같아. 아직 처음이라 좀 긴장돼. 근데 신나서 바들바들 떨어. 바들바들 떠는데 목소리는 하나도 안 떨리고 말은 말 더럽게 진짜 잘해. 더럽게 막 잘하고. 더럽게? 그러니까 좋은 편이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 라디오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왔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좀 잘 아는 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라디오라기보다는 정말 본인 개인이 더 중요한 개인의 사상과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 뭐 이런 이렇게 고급진 단어를 쓴다면 이런 거고 그냥 너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소리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전혀 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원래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면 너가 생각하는 서정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렵다. 좀 또라이죠 또라이. 또라이? 네, 이게 똘끼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일이 갑자기 꽂히면은 그냥 갑자기 추진력 엄청 받아가지고 그냥 쭉쭉 나가고 하기 싫은 일은 아예 하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에 그냥 미친 것 같고 이러죠. 근데 왜 나머지 알바들은 3개월만 하고 그만뒀? 열심히 하고 싶은 게 너무 커가지고 막 손님한테 소스 뿌리고 잘린 거구나. 사장님이 알바 너무 많다고 해서 강제로 구조조정 당하고 이제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자기는 똘끼 있는 사람이다. 뭔가 스스로가. 되게 근데 나는 멋있네. 아니 근데 그냥 추진력이 세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한다라는 게 그게 왜 똘끼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본인 생각할 때는 왜 그게 똘끼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이유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막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에만 이제 미치고 막 하니까 한 번 할 때는 이게 그냥 미쳤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똘끼가 난 것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그런 건 있지. 똘끼 저 새끼 미쳤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더 듣기 좋은 듯한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보고 그 주위를 못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되게 선택을 탁탁탁탁탁 하다 보니까 되게 놓치는 것도 많았고 아쉬운 것도 많았는데 그런 놓친 거나 아쉬운 거나 아직 생각난다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이게 대학교 진학을 놓친 게 지금으로선 제일 아쉽긴 한데 그 공부에 미치진 않았으니까. 공부에 잠깐 미쳤죠. 잠깐? 고3 때 한 달 미쳐가지고 외국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가지고
그때 딱 하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공부를 되네 이러면서 갑자기 공부를 또 그만둬가지고. 그치. 그래서 대학 못 간 게 제일 아쉽다. 네, 대학 못 간 게 아쉽죠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친구들 보면은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막 CC도 되고 막 캠퍼스 생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20살에 이제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비스업에 일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하고 있을 때 평일에 쉬고 막 이러니까 좀 살짝 우울증도 걸릴 것 같고 그러더라고. 그치. 네, 내가 봤을 때 대학 못 간 가장 아쉬우면 그냥 CC밖에 없는 거 같아. 네, 그런 거 동감이. CC밖에 지금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일단은 바텐더는 직업적인 꿈이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정우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꿈은? 이라고 물음표라는 어떤 질문이 있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또 그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로 회계사적인 그 일이 직업적인 꿈인. 네, 지금 당장은 직업적인 꿈. 근데 사실 성격이 꼼꼼하고 확실한 완벽한 주의라고 잠깐 말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회계인지 왜 그건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뭐지 적성 검사 뭐 이제 직업 추천받는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중학교 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쫙 나왔어요. 이제 제 성격을 다 체크해가지고 해서 결과가 쫙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회계 쪽이 뭐가 그때 다 꽂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중3 때 고등학교에서 막 어디 홍보하러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 이제 대동 세무고등학교라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홍보를 나온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이제 거기서 너무 좋은 조건만 얘기를 해줘서 그때 미쳐가지고 바로 그 고등학교를 갔죠. 지금 표정을 찍었으면 되게 웃겼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는 표정. 근데 이제 학교가 세무회계로 이제 딱 특성화를 신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첫 번째 기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세무회계 배우면서 막 세무회계 대회 1등도 막 해보고 하면서 그때 딱 이게 나랑 잘 맞는구나 딱 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계속 꾸어왔고 아직도 계속 꾸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꿈. 잠시 내려놨다가 이제 계속 생각나가지고 이제 내려놨을 때 바텐더를 꿈꿨던 거고. 내려놨을 때 바텐더 재밌네 이러면서 해보다가 이제 세무회계 외엔 다른 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으세요? 뭐 컴퓨터로 이제 막 그래픽 CG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돈이 많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에는 인프라도 잘 안 갖춰서 외국을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 나가려면 또 이제 이게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CG는 나중에라도 배워보고 싶으면 배워보는데 이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세무회계로 본인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 나온 거 자체가 일단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업적인 꿈이 아닌 뭔가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바텐더가 재밌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처럼 직업적인 거 말고 내가 그냥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지금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CC? CC 대답 못했어.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고 싶죠.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2차적인 걸로 이제 뭐 기타를 한번 사가지고 배워보고 싶거든요. 통기타. 왜? 이 남자가 이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나서 악기 하나 연주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악기 하나 그냥 연주해 볼까 해가지고 마침 친구가 기타를 잘 치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 아니 생각 중이다. 그럼 또 뭐 기타 말고 또 그냥 되게 이게 지금 번뜩번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전에 번뜩했던 것들 다 기억에 남거든.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막 1, 2년 지나도 그냥 기억이 나. 나 저거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전에 껐던 하고 싶었던 것들. 제가 원래 20살 때 조기 축구에 나가는데 거의 한 일주일에 5번을 나간 적도 있을 만큼 축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요일 보통 조기 축구는 일요일 아침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기 축구를 일요일에 아침에 일을 해가지고 못 해요. 그래서 일 그만두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조기 축구나 뭐 축구 동아리 이런 게 나가는 게 꿈이죠. 그래서 되게 보면 되게 회계사라는 직업이 난 진짜 회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몰라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냥 사무실에 딱 앉아서 맞아. 뭔가 약간 어. 전형적인 딱 그런 이미지지. 딱 떨어지는 어. 딱 그런 이미지인데 또 하고 싶다라는 거는 축구. 축구 되게 역동적이고 기타 치고 싶다 그러고 근데 뭐 그거는 뭐 한 번쯤 해본다 뭐 이런 느낌인데 또 바텐더라는 것도 사실 되게 역동적이기도 하고 사람과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또 흥미를 느꼈는데 꿈은 정말 그거랑 진짜 이렇게 딱 별개적인 꿈의 선택에서 제일 우선적인 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한 건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그 돈이 없으면은 너무 힘든 걸 알아가지고 좀 기본적인 행복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나는 여기서 약간의 나 혼자 느끼는 모순일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한다고 말하는 서정우라는 사람은 자기가 똘끼 있다고 말을 했어. 근데 그렇다면 과연 회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걸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회계 자격증이 지금 한 3개 정도 있어요. 벌써.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딸 수 있는데 이제 성인 돼서는 좀 더 높은 거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준비해서 회계사 말고도 이제 뭐 세무사는 공무원이거든요. 이제 국세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단 지금 당장 뭐 회사 들어가서 회계부서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쪽 일을 하고 싶은 게 꿈이어가지고 어쨌든 확실하네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왠지 좋아하는 거랑 하고 싶다고 말하는 꿈이랑 너무 다르니까. 이게 뭔가 성향이 얼핏 들으면 되게 다른데 그 전에 또 똘끼 있다고 말해놓고 회계사는 똘끼가 전혀 없어 보이는 뭔가 직업인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질문해. 네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되게 바텐더에 되게 거의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바텐더를 그만두고 요즘 눈에 들어온다는 취미 같은 거 있어요? 뭐 기타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기타는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취미? 지금 하고 있는 취미는 바텐더 말고 좀 재밌게 했던 일이라든지 요즘 취미 원래부터 하고 있던 취미 축구 말고 취미생활 축구 말고 없는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뭐 야구 방송을 본다던가 하는 그냥 이제 취미생활 이제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아. 혼자 영화 보러 많이 다녔죠. 혼자 보는 게 네, 이제 요즘 마담 뺑덕이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심야로 혼자 보러 갈까 생각. 마담 뺑덕 그거 보면 더 미쳐. 미쳐야 살죠. 그치. 혼자 영화 보러 가는다. 저도 되게 갖고 있는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자친구가 지금 없지만 있을 때 여자친구 영화 보러 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 왜요? 나는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는 게, 그러니까 나는 사실 말하면 난 영화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난 영화를 볼 때 영화만 집중을 해야 돼. 정말로 영화를 나는 혼자 이게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보고 나오면 아니 근데 그 신경 쓰이잖아. 여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이 집중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도 막 이렇게 집중 못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서로 둘이 같이 하고 나왔다고 한들 나는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막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는 뭐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이래 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 진짜 혼자 보고 혼자 즐기고 나랑 영화 좋아하는 애들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자친구랑 영화관에서 2시간 동안 말도 못 나눌 바에는 카페에서 얼굴 쳐다보기는 게 더 나아. 안 괜찮았나 이 대사? 젠장. 에라이씨. 어쨌든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니면 되게 씁쓸하지 않아요? 막 혼자 영화표도 끊어야 되고 이제 제 친구 이런데 저는 아직 혼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없는데 진짜요? 딱 갔는데 2명이시죠? 하더래요 직원이. 그래서 아니요 1명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 그러세요? 그래서 한 명권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혼자 가면 안 되겠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혼자 밥 먹기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계속하면 쉽다던데 그 한 번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 한 번 되게 안 힘드셨어요? 혼자 영화 보러 한 간다는 번 자체가?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맞아. 저도 뭐 그렇게
혼자요라고 당당히 말해. 그럼 아주 음. 당당하게. 왜냐면 영화관에 혼자 보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 진짜 생각보다 많아. 혼자 보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고. 그래서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잖아. 응. 그러면 그 좋은 자리 양옆은 다 혼자 보는 사람들이다. 아 진짜? 오히려 막 그런 경우 되게 많고 혼자 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심야 영화 같은 거 이제 핸드폰으로 예매하면은 이제 응. 좌석 예매된 곳이 다 한 자리씩 쭉쭉쭉쭉 아, 바둑판처럼. 아니, 그게 있는 것 그 뭐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시간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좀 그치. 낮에 가면 다 커플인데 그렇죠. 심야에 가면 그럴 때 안 가. 아 좋네. 안 가지. 그렇죠. 그러면 뭔가 뭐 일회성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뭐 초등학교 때 뭐 추억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제가 그 회계대 1등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무료로 보내줬어요. 오. 뉴질랜드. 그래가지고 한 달은 안 되게 좀 짧게 갔다 왔는데 그때 뉴질랜드 영어 한 마디도 못하는 애가 딱 그냥 간 거예요 이제. 좋다. 가가지고 또 합숙 간 것도 아니고 홈스테이 해가지고 어. 외국인 가족 집에 그냥 가서 갑자기 잘해요 그냥. 방치 당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가족 갔는데 뉴질랜드는 이제 나라가 한국보다도 큰데 이게 동물이 훨씬 많아요. 가축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서울 인구보다 더 적은데 가축들이 서울 인구보다 많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 다 말, 소, 막 양 이렇게 널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홈스테이를 딱 했는데 집이 엄청 좋은 거예요. 막 앞에 수영장 있고 막 이래가지고 와. 네, 집이 2층 집인데 가족은 아들이랑 엄마 아빠 이렇게 3명 있거든요. 근데 방도 홈스테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어가지고 방도 한 10개인가 있고 막 집이 엄청 고급인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홈스테이 하면서 낮에는 대학교 가서 영어 수업 듣고 막 끝나고 나서 체육관도 공짜로 쓰게 해줘가지고 아랍인들하고 축구 차고 막 아랍인들 잘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뭐 거기 이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때 외국어 공부를 응. 열심히 안 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헬로 이런 거밖에 몰랐었는데 이제 그냥 무작정 부딪혔어요. 그냥 막 바디랭귀 처음에 하고 막 하다 보면서 막 플레이스테이션 있길래 뭐 CD 빌리면 되냐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 또 이해를 해가지고 막 CD도 빌려고 하면서 나중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감탄사만 엄청 늘었죠. 와우. 오! 야! 음식 먹을 때마다 딜리시어스 말이야. 그 말. 흑인처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아까 외국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 질문에도 써 있네.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가신다고. 네. 이제 네. 나이 더 먹기 전에 이제 한번 떠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 3명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4명이서 돈을 합쳐가지고 6월에 이미 비행기 표를 끊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미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그래서 이제 12월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짜고 있는데 지금 막 동영상 촬영도 해가지고 페이스북 올릴까도 생각 중이고 여러 막 1박 2일처럼 미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꾸미고 있어요. 여행 계획. 그러면 얼마 정도? 가격이 중요? 가격은 이제 한 명당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죠. 어마어마하구만. 그럼 먼저 친구들한테 유럽 배낭여행 가자라고 말을 꺼내신 거예요? 제가 먼저 꺼내진 않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직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이제 학사로 대학교에서 그 현역병사로 가는 게 아니고 장교로 가는 게 ROTC. ROTC. 걔는 이제 학사여가지고 3년짜리 좀 긴 건데 걔가 이제 내년 2월에 학사로 장교 인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장교 인간하면 3년 동안 24살에 입대해서 3년 동안 어디 외국을 못 나가잖아요. 그냥 군대에만 박혀서. 그래서 걔가 나 학사 가기 전에 유럽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12월에 가서 2월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2월에 돌아오면 걔는 바로 이제 장교로 소위로 인간하고 바로 군대 가죠. 아이고 누구 또 군대 가는데 저희도 어쨌든 뭐 여담인데 그러면 이제 그분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가 뭐 학사로 간다는데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는 갔다 와서 이제 지금 대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뭉지 세무대라고 저 고등학교가 세무 고등학교잖아요. 거기 이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뭉지 세무대학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좀 물어봐가지고 그쪽 학교로 진학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쪽이 전문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쪽이 좀 살짝 기숙사 스타일로 스파르타하게 막 세무 공부시키고 방학 때도 계속 딱 수업 나오라 그러고 이런 데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좀 처진 거를 거기 가서 스파르타에서 좀 공부를 메꿔가지고 30살 전에 어떻게 공무원이 되든지 자격증 따든지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좋네. 그러면 이거는 뭐 제 질문인데 이렇게 본인은 약간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현실에 그 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돈인데 네. 그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살아가는 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게 저는 되게 하나도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그냥 돈 따위 필요 없어 이러고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걸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저희 같은 사람들 볼 때는 뭔가 지금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가지고 꿈을 쫓는 거는 그냥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선영이도 처음에 이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뭔가 그 돈벌이도 안 되는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선영이한테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선영이도 자기 성격도 많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원래 막 엄청 집에만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맨날 돌아다니고 여자친구 생기다 이래가지고 이 얘기 안 할 줄 알았다. 선현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원래 저기 이 라디오 부스 밖에서 이제 레코딩 버튼을 눌러주는 제 옥상 프로젝트 스텝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뭐 여친 생긴 날도 저희가 라디오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쨌든 그냥 궁금했어요. 그 저저번 화에서도 나왔던 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최종 꿈은 제주도에 말을 사서 말농장을 하는 게 꿈이에요. 말 비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또 확실한 게 있는데 왜 서정우 씨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뭘 하기 위해서 또 이게 돈이 어렸을 때 그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알바해서 막 여동생 월급 용돈 주고 막 이러면서 돈에 좀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없는 거보다 많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해도 뭐 조기 축구도 당장 하려고 해도 축구화 사는데도 돈 들어가고 조기 축구 뭐 회원비 내는데도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내가 들어가자면 돈이 한 10억, 20억 있어 이제 막 나는 막 엄청 벌었어. 그럼 진짜 뭐 하고 싶어요? 그때는? 그때도 근데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쭉 일. 그래? 난 절대 일 안 할 것 같은데. 나도 먹고 놀 건데. 나도 놀 것 같은데. 일하는 게 좋구나 어쨌든. 뭔가 그냥 가만히 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뭔가 되게 퍼즐 같은 게 자꾸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 나는 들으면서 계속 그런가 했는데 결국에는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갖고 되게 좋게 잘 대답을 해줘서 되게 좋은데 여기 마지막 질문인데 한 10년 후 33살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는 서정우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요? 그때 뭐 되는 대로 된다면 아마 뭐 회계사가 되면은 뭐 개인 사무소를 가져가지고 이제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들이랑 이제 거래해가지고 회계해주고 아니면 뭐 세무사가 됐으면 이제 세무공무원 돼서 뭐 국세청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안 됐으면 이제 큰일 났죠. 바텐더 차리려고 이제 큰일 났죠. 바 차리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 되게 뭐라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되게 확고한 어떤 꿈이 있고 그런 어떤 사실은 그 선현이란 친구랑 이 서정우라는 친구랑 나랑 셋 다 동기야. 동창이야 동창. 동창. 근데 그 중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처음 봤어 오늘. 그치? 처음 봤는데
그냥 생긴 게 그냥 그대로더라고. 그 중학교 때 내 얼굴 기억했던 거. 사실 우리들이 엄청 친해갖고 같이 다닌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아는 사이? 그냥 같은 중학교인 사이였는데 되게 내가 중학교 때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나름 되게 뜻깊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되게 그냥 원래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또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되게 나는 되게 좀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 또 그냥 더 이런 기회로 더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내가 뭘 하냐면 이제 나 그 영화 추천을 해줘. 영화 추천. 내가 영화 추천을 해주면서 이제 이 청취자분들도 이제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뭘 추천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 영화. 뭐 옛날 영화도 있고 근데 나는 원래 맨 처음에 칵테일 얘기를 주로 할 줄 알고 그 칵테일이 주로 나오는 그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영화들은 아닌 것 같고 혼자 보기 굉장히 좋은 영화 하나 만화 백다. 그런 거 말고 나는 그냥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나 그거 뭐냐 쳐봐야 기억났다. 이 봤으면 어떡하지? 시네도키 뉴욕이라고 알아? 아, 시네도키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정확한 건지는 시네도키? 시네도키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어. 근데 그 주인공이 진짜 불과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되게 여기저기에 조연급으로 되게 중요한 조연급으로 많이 나오시던 분인데 그 얼굴 보면 딱 알아. 웬만한 사람들이 또 다. 근데 그분이 주인공 했던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면 삶을 영화로 찍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걸 찍어.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걸 찍는 걸 또 다큐멘터리로 찍어. 막 이렇게 해서 이 세트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가상처럼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세트장을 사 부지가 어마어마한 거를 거기서 자기가 영화를 찍는 거를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그 다큐멘터리 찍는 게 아니라 영화를 찍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거 찍는 거를 또 여기서 저기서 그러니까 어제 벌었던 일이 오늘 내일 또 똑같이 그 영화로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영화인 거야. 내 삶이 되게 영화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설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봐야지 아는데 자기 삶을 그래서 보는 게 내용이야. 안 봐. 그 사람은 계속 삶을 살아가. 근데 근데 거기 세트장에서 그 사람이 산다. 근데 누가 보는 거지? 모르겠어 나도 그걸.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인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어마어마하게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누가 그 세트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한 명 뭐 자살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자살하는 장면을 똑같이 또 따라해서 찍고 그걸 찍는 걸 또 똑같이 따라 찍고 그러니까 자기만 해도 자기 주인공만 해도 한 6명인가 있어.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하면 그게 다 영화화가 되고 있는 거야. 영화 제목의 의미는 무슨 뜻이야? 내가 이게 정확히 알고 준 추천하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왜 뉴욕이 들어가는 거지? 뉴욕에서 하나? 약간 그런 배경이 있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서 추천해 주는 건데 그래서 내 영화 추천 듣는 사람들 중에 저 새끼는 왜 저딴 걸 하지? 이런 거 되게 많았어 그 전에도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런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걸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왜 내가 이런 내용의 영화를 추천했냐면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사람들이 되게 천차만별로 느끼잖아. 그냥 팡팡 터지고 스트레스 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보는데 팡팡 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영화가 싫은 거야. 뭐 그런 느낌이지. 다 뭐 영화는 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고 감독이 의도한 대로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영화를 되게 지루해하고 되게 재미없어해. 영화 별로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내가 이 영화를 추천해 주는데 뭔가 그걸 보면 어쨌든 생각은 엄청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보게 된다면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보면 한 번 다시 봐야 될 영화야. 이해를 못 하거든 쟤도.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명대사들이 점점 눈에 보이게 대사도 되거든. 있구나. 대사 엄청 많지. 아, 엄청. 대사. 걔네들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엄청 해. 근데 그걸 또 되게 희극으로 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나도 한두 번 봤는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영화야. 볼 때마다 색다르거든. 볼 때마다 막 뒤통수 치는 것들이 있거든. 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뭔가 그것도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까 추천해준 것도 있지만 또 그 이유도 그 이유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극단적인 뭐 시나리오적인 어떤 극적 효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거든. 약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되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영화는 안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봐봐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제가 설명 이번에 제일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고 뭔가 보시면 되게 재밌을 만한 영화예요. 근데 누차 말했지만 되게 지루한 영화니까 각오들 하시고 보시고 어때? 뭐 내용만 들어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그치 재미없다고 내가 그래, 말했는데 나도 조용히 있었지만 정말 재미없어 보이더라고. 되게 재미없는 재미있어. 재미있는 거. 그래서 봐봐야 알니까. 그러면 한번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벌써 녹음 다 했어. 빠르죠? 근데 거의 우리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응. 근데 1시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진짜 친구의 부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이렇게까지 이젠 안 떨고 있어 알아?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되니까 안 떨고 있는데 힘들어. 되게 수고 많았고 나중에 또 술 한잔 하자. 그래. 그럼 우리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때 볼까요? 2부 때 보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게 8회거든요. 이게 10회고 근데 8회까지 노래가 단 한 곡도 안 나갔다라는 뭐라고? 노래가 단 한 곡도 안 나갔는데 지금 중간에 이제 노래 나와요. 중간에 노래가 나가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좀 노래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노래가 안 나가면 되게 웃겨. 막 7회인가 6회 보면 안 들었잖아. 우리도 안 들었지만 그 청취자들도 안 듣고 왔어. 근데 우리는 막 노래 좋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배 PD님께서 빨리 노래를 구해서 빨리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 네. 오케이.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 옥상 프로젝트라고 치면 우리 다 나오고 또 거기 채널에 보면 궁금한 라디오라고 있어. 네. 거기에 우리가 다 있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이제 10회 드디어 우리가 두 자릿수에 들어가는 아주 영광의 그건데 별로 우리끼리 근데 별로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니고 그냥 계속 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되게 고맙고 이제 2부로 다 같이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때까지 같이 해준 우리 정우한테 진짜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나오나? 오늘도 너를 보았어.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 매일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는 너 첫눈에 반해버렸어. 너의 옆자리로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넬까 생각만으로도 수줍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데 사소한 그 말 하나 못해서 자리를 떠나는 너를 오늘도 잡지 못했어. 왜 이렇게 나는 바보 같은 걸까. 너에게 사소한 말 하나조차 못하나 봐. 한없이 소심했던 내 모습을 후회하며 내일은 꼭 너에게 내 맘 전할 수 있기를.
찬물을 벌컥 마셨어. 잔스레 너의 옆자리로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책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저기 혹시 시간 있어요? 저와 함께 밥 먹을래요? 어떤 말을 해야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오늘은 꼭 말해야 하는데 오늘은 널 보내기 싫은데 용기가 안 나서 결국 오늘도 참지 못했어. 왜 이렇게 나는 바보 같은 걸까? 너에게 사소한 말 하나조차 못하나 봐. 한없이 소심했던 내 모습을 후회하며 떠나가는 너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 내. 가없나 봐. 너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가 내 맘 꼭 보여줄게. 징징의 Just one 10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엄마. 진짜 너무 싫다 진짜. 1부에서 노래 잘 듣고 왔나요? 아, 또 대답해주기 싫어진다. 노래가 없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죠. 노래가 없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 배피디밖에 없어요. 배피디가 요새 자막으로 노래 없으면 크 막 이렇게 되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라디오가 끝났나 하고 내 이어폰을 빼본다라는 소문이 네. 되게 자자하네요. 어쨌든 뭐 네. 저 살아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 이번 주에 죽지 않고 들어온 지금 벌써 공개가 한 3회 네. 정도 됐는데 일단 뭐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다는 평이 있어요. 제 스스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번에 발표되었던 그 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은 너무 진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리가 사연을 진지하게 하는 거긴 한데 혜리나 나나 징징 씨나 너무나도 좀 진지하게 가서 좀 제가 듣는데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번 주에 없을 줄 알았는데. 왔어. 우리 배 PD가 다행히도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 사연도 역시나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의 18살 여고생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생겼는데요. 보통 남자라면 고민이 아니겠지만 그분은 23살 큰오빠의 친구라는 거예요. 18살인데 친오빠의 친오빠의 친구 23살. 예, 23살 가끔 저희 집에 놀러오는 오빠라서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어요. 군대 갔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제 제대했는지 큰 키에 가느다란 손 바짝 올린 머리에 또래 애들과 다른 자상함까지 모든 게 멋있어졌어요. 하지만 20살과 25살 성인도 아니고 18살과 23살이라는 경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말해보니 아청아청이라며 그 오빠는 잡혀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오빠가 저를 여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오빠를 제 남자로 만들고 싶어요. 드디어 진지하지 않은 사연이 들었어. 재밌다. 아청아청 철컹철컹 이거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일단 이분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3살. 자기 걸로 만들어낸 방법을 알려드리잖아. 그럼 찰리 씨는 어떨 것 같아요? 18살. 18살. 지금 이제 23살 그치. 저희가 이제 23살이니까 그렇죠. 딱 18살. 만약에 18살 여고생이 어. 이제 아는 친구의 동생 여동생이 오빠 저 좋아해요. 어떻게 우리 잘해봐 이런 식으로 왔다. 그래? 자, 고래? 아청 고래? 사랑이라면 아청아청 따위는 그러다 잡혀간다. 진짜 말짓 찬다. 아니 내가 막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은빨짓 짠다 그거다.
그 애가 전자발찌. 좋다고 하는데 액세서리 단순히 나이 늘어난다.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을 거절한다? 그 나라면 그 진짜 그 붙잡아 가는 게 걱정이라면 2년 동안 정말 사귀지 않고 계속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냥 친오빠처럼. 그러니까 친오빠 친구니까 좀 친오빠처럼 계속 그러다가 20살 되는 해에 다시 고백해 달라고. 근데 어? 근데 친오빠 에디 너무 좋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안 사귀는데 20살까지 기다리겠다. 잘해주면서. 그러나 진짜 친오빠처럼 된다. 그러면 아청아청 해야 되는 거야? 척척척 해야 돼? 걸리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청아청이라는 게 상대방이 되게 싫어해야지. 그쵸. 그게 뭔가 그쵸. 그 어떤 어린아이를 그 강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나 그렇게 되는 거지. 뭔가 서로 사귀는 게 서로 합의하에 뭔가 육체적인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다 붙잡혀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알아야 될 게 저희가 네, 그러니까 아청아청 몰라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률인데 뭐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귀는 직접적 그런 어떤 간접적인 관계에서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정말 이제 성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주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쌍방향의 어떤 서로 간의 이런 근데 난 동의하에 여기서 궁금한 게 왜 네. 징징 씨가 그걸 찾아봤죠? 왜 왜 소름! 찾아봤죠? 왜 그걸 찾아봤죠? 개소름인데요. 사실 요즘 제가 게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벗어나려고 그렇죠. 그래서 게이보다 더 나쁜 게 아청아청.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사귀는 관계에서 뭔가 아청아청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 그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전짤발찌 이런 거 안 찬다는 거잖아. 그렇죠. 사귄다고 해서 무조건 찾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톡 까놓고 말하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끼리 하는 건 괜찮고 그렇죠. 왜 20살, 22살 이런 애랑 18살 하는 거는 왜 법에 걸리는 난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역시나 아니구나. 근데 우리 이 남자를 꼬시고 싶은 거지 이 남자를 침대에 눕히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치?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아청아청이 중요하니까. 왜 침대에 눕히고 싶다는 왜 꺼져.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아유. That's no no. That's no no. 이상해 지금. 얼굴 다 빨개졌어. 그러면 반대로 우리 혜리지한테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18살 남자인 동생이 누나 내 여자. 누나 내 여자니까 거절 바로 거절. 거절. 어. 나는 전 연하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자는 연하랑 사귀면 힘들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또 달라지긴 하지. 그건 어쨌든 다르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싫다 이거지. 지금은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뭐지 연하 남과 진짜 어린 여고생은 다른 거잖아. 근데 왜 나는 궁금한 게 여자 대학생이랑 남자 고등학생은 뭔가 괜찮은 인식인 거고 여자 고등학생이랑 남자 대학생은 뭔가 이렇게 왜 나는 오히려 더 남자 대학생하고 여자 여고생이 더 좋은 느낌인데? 그래요? 그 너뭔 반대는 생각하는 나도 좋아서 되게. 그 반대 너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알아봤냐?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우리 지금 산업 봤어. 이미 아청아청 법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건 밝혀졌고요. 우리가 이제 사연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 여기서 법 때문에 걸리는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아니. 좋아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오빠의 취향을 알아봐야 돼요. 연상녀를 좋아하는지 연하를 좋아하는지는 그리고 감정은 제가 다른 봤을 때는 거니까. 일단 그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잖아요. 이걸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동생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간의 얘기를 통해서 좀 남자 여자로서 진전할 수 있는 관계가 많을 텐데 왜? 친한 친구 왜? 나는 왜?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막 왜 근데 그런 건 있잖아. 오빠의 친구 뭔가 오빠가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잖아. 환상 있잖아. 그 개그 소재도 많이 쓰는데 친오빠라는 존재가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상상의 그 나라 속에 있는 거와 현실의 친오빠는 이렇다 이런 식의 개그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런 식으로 어쨌든 친오빠랑 사이가 어떤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남자는 아까 혜리가 물어본 건데 남자는 연하를 좋아하는지 동갑을 좋아하는지 연상을 좋아하는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여자면 되는 거야. 여자면 되지. 일단 저는 아니니까 여자면 되는 거고
그게 나이가 중요하고 연하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쁘냐. 이거 와, 개쓰레기 못됐다 되는구나. 진짜. 아, 쓰레기다. 예쁜지 안 예쁜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마음이. 그치 마음. 급하게 정리하지 마. 마음이 너무 중요하잖아. 웃기지 마음이 마. 진짜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 만났는데 막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있어. 나도 내 친구들의 여자 동생, 그러니까 여동생들을 많이는 경험 못했지만 지금 뭐라 해야 될까? 근데 솔직히 진짜 친구 여동생이면 약간 여자로 안 느껴지는 게 있어. 좀. 진짜? 약간. 근데 왜 여자들은 그게 있는데 친오빠 친구라면 뭔가 그래? 오빠 그러니까 친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어서 더 심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약간 선생님 직장인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그런 인식 자체가 많이 없을 텐데 아직까지 남자 자체가 좀 어리게 본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라고 하면 일단 그냥 애지 뭐. 여기다 18살이라고 했으니까 고등학생? 그러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18살인데 18살처럼 안 보이면 돼. 뭔 느끼냐면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잖아. 되게 여고생이 풋풋함을 좋아하는 남자들 있잖아. 막 교복 입은 여자보고 예쁘다 이러는 좀 좀 그게 그런 진짜 남자들 법적으로 있잖아. 위험한 발언이야.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친한 친구잖아. 친한 친구 여동생이면 일단 그게 여자로 안 느껴지는 가장 이거 뭐냐면 아무리 예쁘고 얘가 너무 좋아도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지? 나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 제일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야. 근데 그런 감정을 내가 살짝 갖잖아. 내가 굉장히 죄책감을 주는 안 될 것 같은 거. 그러면 이 친구조차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우리 둘이 결혼하면 상관없는데 맞죠. 지금 뭔가 결혼을 논할 사이도 아니고 게다가 얘는 고등학생이고 근데 사실 사귀면 뭘 할지는 지 친구 다 알 텐데 지 친구랑 다 얘기할 텐데 이 사이가 되게 복잡해지잖아. 그리고 만약에 여동생이랑 그러니까 여동생이랑 사귀어갖고 싸웠는데 여동생이 집에 가고 막 울어. 그럼 친한 친구가 보고 이런 개새끼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완벽한 남이 아니라 너무나도 나랑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드는 게 확실해.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아까 물어보고 싶던 게 자기 친오빠랑 친하냐야. 그 현실 속의 오빠인지 상상 속의 오빠인지. 만약 현실 속의 오빠면 진짜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친하면 친오빠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또 워낙 친오빠랑 친하면 이건 진짜 또 문제가 되지 그럼 않을까라는 입장을 생각이 바꿔보자. 오빠들이 이제 18살 여동생 있어. 근데 오빠 친구랑 18살 그 동생과 뭔가 있어. 그러면 친구가 정말 괜찮은 남자인가를 그치. 보겠지. 왜냐면 헤어지고 어떤 만남은 그 두 사람의 자유긴 한데 야 됐다. 지 오빠한테 말하면 되겠다. 지 친오빠한테 말을 해서 지 친오빠가 진짜 괜찮다라고 하면 친오빠가 잘해주고 그치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친오빠한테 이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을 잘 아는 게 있고 여자는 여자들을 잘 아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서로 많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오빠한테 내가 보는 면 외에도 분명히 많은 면이 있을 텐데 이 남자 정말 괜찮은 남자냐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하면 그 남자 충분히 믿을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친구가 괜찮아도 좀 그런 건 있잖아. 18살 돼 여동생을 납치해간 뭐. 이것도 그런 아까 느낌이 계속 말하지만 있잖아요. 환상 속의 오빠인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둘이 만약 그 여동생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징징이하는 애가 내 여동생이 있어. 내 여동생이 18살이고 징징이가 있어. 근데 내 여동생이 징징 오빠 너무 멋있고 좋대. 그럼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때려쳐야겠다. 때려쳐야겠다. 이제 밖에서 뻑큐 달리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친오빠한테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 같아. 친오빠한테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 남자 어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사이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자기 남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의 어떤 대책 방향 1인 거지. 지 친오빠한테 말한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친오빠가 진짜 도와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친오빠가 절대 난 안 도와줄 것 같아. 미친년이 막 이러고 개빡쓰레기 이런 얘기만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방법은 안 되지만 제일 근데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자기 친오빠한테 말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그런 연애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나는 못 본 것 같아 많이. 그러니까 분명히 반대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감정에 의해서 못 보는 것들이 친한 친구나 친한 주위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를 당장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그치.
그거를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뭐 좋든 안 좋든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는 남자가 안다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래 사귀었어. 그럼 결혼을 할 사람이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내 오빠의 친구가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어쨌든 간에 서로 자주 볼 수 있는 사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쨌거나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물어볼 거고 또 이런 오고 간 얘기들이 있을 건데 그런 얘기들을 미리 한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좀 어떤 간소화해서 미리 얘기한다? 그때는 정말 어떤 이 사람과의 어떤 모든 문제가 연관되어 있겠지만 아직은 어리니까 정말 그냥 연애하는 상대로서만 보자. 그냥 괜찮냐. 뭐 내 여자 힘들게 하지 않으냐. 그런 남자인 것 같다라고 친오빠가 말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남자를 어떻게 한번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는 이 남자를 그래서 어떻게 꼬셔야 되냐고. 일단 자주 봐야죠 일단. 그치. 일단 공부 좀 알려달라고 하고 요즘 뭐 미적분 이런 거 안 하나? 수학 미적 이런 거. 그리고 나는 괜히 친오빠랑 같이 있어요. 저희 오빠랑 같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 오빠 찾듯이 카톡을 자주 하는 거야. 약간 계속 카톡을 하고 그러다가 오빠랑 상관없이 이제 오빠도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근데 오빠가 지금 뭐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오빠 지금 뭐해요? 그래서 심심해서요. 요즘 힘드네요.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계속 카톡을 날려주고 그러다가 오빠 저 진짜 공부하는데 힘든데 진짜 맛있는 밥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접근하면 야, 니네 오빠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겠지. 근데 뭐 그런 거 꼭 말해야 돼요. 그냥 만나서 밥 얻어먹고 싶은데 우리 오빠가 막 그런 거 안 사주는데 오빠는 사주면 안 돼요. 뭐 친동생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계속 하면 안 사주겠냐고. 근데 오빠 그런 상황을 꿈꿨어. 아니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여자애가 이 남자를 꼬시려면 계속 접근해야 된다는 어떤 나는 되게 정석 같은 게 순수하게 있는 거야. 갔으면 좋겠어 오히려. 어차피 18살이면 18살이면 23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18살이 더 어른스럽게 뭔가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23살 눈에 보일 거고 차라리 뭔가 그렇게 하는 진행이 되는 바에는 차라리 아예 솔직하게 좀 더 뭐 내가 직접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걸 느낄 수 어필할 수 있게끔 그게 차라리 내가 말하는 지금 카톡 보내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뭔가 좀 그러니까 뭐 밥 먹자고 하고 뭐 카페 가자고 이런 건 사실 너무 뻔한 스토리고 미안하다 뻔해서. 아, 개 미안하네. 뭔가 그 남자 입장에서 오히려 좀 더 순수하게 오빠 저 관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물론 바로 처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카톡이 오고 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우리 오빠 어디 있어요? 뭐 오빠는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오고 가다가 너는 뭐 요즘 뭐 학교생활 안 힘드냐? 오빠 대학교는 어때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그치 대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막 이런 거. 오빠 나 근데 진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 한 번 먹자를 조금 더 그냥 담백하게 그냥 아예 그런 부가 설명 없이 오빠 나 오빠랑 솔직히 오빠한테 관심 있는데 오빠 나랑 밥 한 번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하면 그렇게 차라리 순수하게 오면 이 23살 입장에서도 뭔가 더 순수하게 받아들일 거고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음이 있으면 더 오히려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더 같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20살 입장에서는 23살 같은 동갑의 여자들이 하는 행동과 18살 하는 행동에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걸 조금 더 18살만의 어떤 순수함 이런 거를 어필하면. 어필을 하면서 하면 이 친구 이 20살 충분히 자기 남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18살이 그래서 자기 좀 이렇게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아까 말을 뭐 이렇게 반대로 했지만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화장 막 하고 그건 안 했으면 막 좋겠어. 이러면 오히려 더 딱 그게 더 안 예쁠 수가 네. 있거든. 그러니까 안 예뻐 보일 수가 있어. 18살이 맞아. 저러면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솔직히 뭐 그런 것들이 뭐 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인 판단이지만 오히려 어쨌든 뭐 꾸며서 더 이쁘면 이쁘지만 그런 거로 매력 어필하기보다는 차라리 맞아. 징징이 말처럼 진짜 난 교복 입고 가고 교복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아니 가고. 교복은 위험해. 그래? 교복은 아청아청인가? 교복까지 옷은 안 돼. 옷은 갈아입고 되게 고등학생다운 어떤 그런 면모를 차라리 진짜 담백하게 다 보여주는 게 23살한테는 진짜 귀여운 동생에서 에서 내가 얘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지? 막 이런 느낌을 갖게끔 그리고 계속
이 18살이 하는 고민보다 23살이 하는 고민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애를 좋아해도 되나? 그치,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더 클 거니까 이분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감정 표현을 하시고 그냥 얘기하고 어차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23살은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차라리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는. 그치. 그러면 네. 웬만한 남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남자는 어떤 여자가 날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 흔들려. 일단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을 때 여자친구 있으면 당연히 쳐내야 되는 건데 일단 내가 여자친구 없고 막 그러는데 얘가 날 좋아한대. 그럼 그 알아보는 과정은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맞고 안 맞고는 이제 두 분의 이런 오고 가는 대화 그쵸.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 전까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기 존나 많잖아. 진짜 오빠 핑계 대도 되고 공부 핑계 대도 되고 대학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뭐 괜히 그 오빠가 다니는 대학에 대해서 그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 과에 대해서 궁금한 척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막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지. 막 그런 식으로 좀 밀밀 작업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잘 될 것 같아. 이게 근데 23살이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 없으니까 좋아하지 않아. 그렇겠지. 이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해보니까 20살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 몰래. 근데 없을 것 같아. 없으니까. 근데 군대를 이제 막 갔다 왔다잖아. 없지 않아? 예. 그리고 뭐 보니까 가느다란 손, 큰 키 이런 거 하면 빨리 쟁취해야 돼. 많이 이제, 돌릴 것 같다. 같이 됐으면 이제 복학할 텐데 그럼 복학하면 이제 또 예쁜 대학교에 새내기생들이. 이쁜 새내기생들이 그치. 얼마나 더 자유롭게 더- 잘 아청아청하지도 네. 않고. 아청아청.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하지. 한번 잘 얘기해서 오빠를 먼저 공격하고 여고생답게 순수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편지 이런 거 예. 주고 막. 진짜. 별 1000개 이런 거 접어서 주고 이러면 갖다 버리고 막 아무 쓸모 없고 이거. 순수하게 가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오늘 사연도 끝이 났고요. 저희 제가 점점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드는과 동시에 점점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더 재밌게 해야 더 되겠다는. 재밌게 해야 되겠고 오늘 일단 아청아청에 절 살렸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사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 그렇죠. 그 여러분들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사연 항상 수집 모집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저희 사연이 채택되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벌써 보내드린 분이 지금 한 3분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사연을 꼭 보내주시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꼭 뵙는 걸로 꼭 제발. 슬슬 지금 녹화분이 나가기 때문에 네 이제 점점 반응이 오고 있어요. 반응이 네, 올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는 걸로 할까요? 뭐 네. 알아서들 하세요. 제발 날 살려줘. 자 그러면 이제 징징이 씨는 갔고 이제 오늘 안타깝게도 대망의 10회였는데 이 대망 10회 지금 우리 10회까지 같이 이끌어온 우리 DJ 한 분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젠장 징징이 너야. 잘 가. 이렇게 저는 오늘 뭐 사실 징징이는 아니고요. 오늘 유일한 네. 여자로서 계속 우리가 헛소리 할 때마다 잘 잘라주고 뭔가 중심을 잡아주시고 뭔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걸 자꾸 잘 끌어당겨줬던 우리 해리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래도 10회까지는 채웠네요. 그래도 네. 저 잘린 거 같아 보이는데 잘린 거 아니고요. 잘렸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아. 저 안 잘렸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미뤄왔던 외국 유학과 이제 대학교 복학을 위해 이제 복학 시즌이 오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정기적인 참여가 아마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이제 아마 자주자주 놀러올 생각이기 때문에 라디오 하다 갑자기 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전 DJ 왔다 이러면서 막. 저 게스트로 불러주셔도 되고요. 그럼요. 전 게스트 뭐 이런 요즘 방송은 이렇다 해가지고 제가 딱 나와서 전
이제 까는 거죠. 게스트들. 아 내가 할 때보다 못 살려 이러고 제가 신명나게. 그렇죠. 근데 되게 아쉽지만 어쨌든 드디어 옥상 프로젝트 자체 내에서도 첫 어떻게 뭔가 이제 하차 선언을 하고 이제 그쵸. 떠나가는 사람으로서 원래 예정되었던 사람은 저기 군대 가는 친구들 지금 몇 개월째 군대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곧 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쵸. 그 군대 가는 거 말고 이제 먼저 미리 정리하고 음.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제까지 10회까지 이끌어오느라 수고한 우리 혜리한테 여러분들도 같이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들으면서 박수 쳐주시고 뭐 아예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 잠시 안녕이죠. 잠시. 잠시 네. 안녕이고 네. DJ로서는 안녕이지만 옥상 프로젝트에서 맨날 와갖고 술 먹고 갈 것 같아요. 아 들킨?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한테 한번 얘기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막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점점 틀이 잡혀갈 때쯤 나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제일 아쉽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뭐 하자 하는데 거기서 뭔가 김이 쭉 빠져버리는 듯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한데 이제 다 같이 이끌어 와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다음에 게스트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이 10회인데 10회까지 채워서 가서 너무 고맙고 아마 11회부터는 그냥 일단 독단적으로 저 혼자 계속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연 코너도 결국엔 징징이와 저 둘이 할 것 같은데 칙칙하겠다 내가 없어. 더 뭔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뭔가 되게 문란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겠는데 뭐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10회는 끝으로 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안녕이라고 외치고 끝내볼까요? 끝내볼까요? 네. 자, 안녕!